지금 주택시장이 비상 상황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건설사들이 지금 주택을 짓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반기 착공 아파트가 작년의 절반 수준이다 하면서 2, 3년 뒤에 집값 상승 우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최근 한 몇 년간 보면은 민간 주택이지만 착공 물량을 보면 한 40만 호 정도 뭐 50만 호 이렇게 지었는데 작년만 해도 34만 호로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 이제 6월까지만 봤을 때는 8만 7천 호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급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50% 정도가 지금 감소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짓지 않는다. 건설사들이 집을 너무 안 지어가지고 큰일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금 정부가 비상 상황의 지금 시작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증감률을 보면은 인허가가 이제 말 그대로 허가를 받아서 착공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해야지 이제 준공을 하는 건데 인허가도 안 받고 착공도 안 하고 분양도 안 하는 거죠. 물론 준공이야 예전에 한 게 있으니까 예전에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분양한 게 있으니까 이제 준공은 하고 있지만 인허가 착공 분양이 지금 거의 반토막씩 났다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2, 3년 뒤에는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잘 체감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요즘에야 뭐 그나마 지금 뭐 반등했습니다. 뭐 집값이 이제 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락을 멈추고 반등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통계상으로 이제 뭐 반등했습니다라고 나오지 연초만 하더라도 계속 빠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거기다가 그 지금 미분양이 좀 줄었어요. 예전에 이제 7만 5천 호까지 찍고 지금은 이제 6만 3천 호까지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6만 호 정도의 미분양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뭐가 문제냐? 아니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미분양도 없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지난 정부는 어땠습니까? 지난 정부의 정책은 이거였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수요 억제를 하겠다 해가지고 뭐 규제 위주로 정책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어떤 후반기 때 공급을 좀 늘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신도시를 막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은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약간 후회한다는 거였죠. 공급을 좀 많이 미리 좀 계획을 해가지고 공급을 많이 늘릴 걸 이란 후회에 섞인 이런 말도 했었는데 지금 정부는 어떻죠? 지금 정부는 지난 정부에 약간 반대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수요 억제, 어떤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이런 것들은 좀 풀고요. 대신에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면 물건을 많이 만들겠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겠습니다. 라고 공언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때 270만 호 공급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공급된 게 뭐가 있는가? 라고 보면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예년만큼도 공급이 안 되니까. 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23년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죠. 근데 24년도를 보면은 전국적으로도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서울을 보세요. 서울을 보면은 지금 올해가 3만 3천 호 정도 되는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3만 3천 호도 사실 적은 겁니다. 보통 그래도 한 4, 5만 채 정도는 이제 입주를 하는데 내년은 8,500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인데 한 4, 5만 채 정도가 돼야 되는데 8,000채 정도가 내년에 공급이 되는데 그럼 25년에 좀 많이 되면 좋잖아요. 그럼 25년에도 여전히 한 2만 5천 채 정도?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의 입주량이 지금 별로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허가, 착공, 분양도 지금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3년 뒤도 사실 뻔하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4, 5년간은 지금 공급량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한두 가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악재가 모두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수주 상황을 보면은 건설 수주 자체도 사실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뭐 금리도 높아지고 뭐 PF 상황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건설 수주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택은 아예 연초부터 안 좋았어요. 작년부터도 안 좋았지만 지금 아주 안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주는 지금 건설사들이 아주 기피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건설사가 주택 수주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 2년 사이에 한 4, 50% 이상 늘었어요. 어떤 데는 뭐 5, 60% 이상 늘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뭐 예전에 한 뭐 500, 600 하던 게 지금 뭐 700, 800, 900 가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분양을 하거나 하면 잘 분양이 될까? 이것도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아까 뭐 미분양 숫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특정 지역들은 분양이 좀 이제야 좀 잘 되고 있지만 안 되는 지역들도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양하면 이게 누가 사줄까? 라는 것도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주택을 지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공사비 한 평당 9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겁니다. 지금 건설사가 돈을 더 주세요 합니다. 이거 공사비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저희는 한 980만 원 주세요 라고 GS건설이 부산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황했겠죠? 당연히 조합에서는 아니 987만 원은 너무 센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건설사랑 이제 시공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이건 못 주겠다 해서 해지를 하는데도 나오고 반대로 이런 데도 있어. 공사비 840만 원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공사가 저희는 못 하겠습니다. 그걸로는 좀 모자라는데요. 라는 지역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1, 2년 전만 해도 뭐 500만 원대, 600만 원대로 다들 공사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높아졌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전히 금리가 낮은 편이 아니죠. 그리고 불안한 PF 시장도 지금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거기다 지금 건설사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문 닫는 건설사가 작년 대비 80%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업률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분양도 잘 안 되고 하면 주택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건설사들은 되게 리스크를 안고 선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시행사와 건설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양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거 공급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이게 골재 채취에서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이 골재라는 게 뭐냐면 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골재라는 거는 당연히 채취를 해가지고 어디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강바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채취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골재 채취가 안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을 안 만드는 거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 착공을 안 하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22년도가 바로 급감합니다. 그럼 23년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급감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짓지 말고 가만히 있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지금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 서울 인근에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분양은 잘 되는 데는 또 잘 돼요. 그래서 막 몇백 대 1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또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빼고는 다 지금 분상제가 풀리다 보니까 분양가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9평, 소위 말하는 뭐 30평대, 84제곱은 거의 지금 분양가는 한 10억을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에도 막 10억대, 12억대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용 면적 84들도 이렇게 비싸단 말이죠. 예전에 어떤 뭐 분상제 때랑은 지금 그때 생각하면은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비싸지는데 이 수도권은 막 완판되고 있어요. 이게 싸지는 않은데라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어떤 느낌인 거죠?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그래도 좀 받아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그 부분만 되는 거죠. 다른 데들도 다 그러냐? 아닙니다. 또 안 되는 데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하고 또 다른 온도차도 또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모로 지금 공급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이 안 되면 공공에서 공급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공공은 공급을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을 보면은 작년 대비 73%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착공을 못 한다는 거는 공급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이게 뭐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적은 물량이 4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리고 인허가도 지금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뭐 공공이라고 해서 공사비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양 분위기가 뭐 지금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그냥 공공분양도 지금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 LH 쪽에서 지금 철근 누락했던 것들이 지금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철근 누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높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비 효과가 일어날 것이냐. 당연히 설계사들은 이렇게 하겠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보수적으로 하겠죠. 보수적으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근을 시공하면서 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거니까 철근을 보강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근을 설계해서 보강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공기도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사비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뭐 철근 양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건 미비하지만 공기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설계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시공성도 많이 나빠질 것이고 뭐 공사가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분양가에 다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 LH가 공공분양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LH가 지금 저 사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지금 LH랑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미지가 막 너무 나빠졌어요. 지금 뭐 저 철근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를 누가 지었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지금 막 마녀 사냥을 막 하고 있고 지금 뭐 저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를 막 망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또 한다? 이것도 리스크가 크고 거기다가 지금 뭐 수사기관의 조사를 막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공공분양을 뭐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더 꺼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분양 수주를 앞으로 좀 안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생긴다면은 공공분양 쪽도 공급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LH 쪽 내부의 비리도 많다. 그래서 지금 전관업체들한테 많이 계약을 해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이런 거 근절해야죠. 비리 근절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약들을 많이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약을 했던 것들이 차근차근 뭐 착공하고 뭐 이렇게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 올스톱 됐겠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부득이한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공급 지연을 어쩔 수 없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신생아 특공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연 3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보면은 요것도 좀 불확실한 게 공공분양을 5년간 연평균 3만 호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공공분양을 연 3만 호밖에 못했는데 신생아 특공을 3만 호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생아 특공은 특공의 일부인데 노부모 봉양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뭐 생애 최초도 있고 뭐 신혼부부도 특공해야 되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한 10만, 20만 호를 공급을 해야 신생아 특공을 할 텐데 지금 신생아 특공하기도 부족하단 말이지. 거기다가 지금 상반기 전국 공공분양 인허가는 5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와도 사실상 특공 물량 자체가 뭐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앞으로 공급이 공공도 쉽지 않고 민간도 쉽지 않다면 이게 정말 앞으로 비상 상황이 맞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공사비 증가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지금 탄소 중립이 지금 이 건설사들의 되게 지금 큰 이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탄소 중립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게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를 저감시키고 탄소를 좀 없애야 되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이게 24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어디에? 아파트에 적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가? 아파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30가구 이상의 주택은 다 적용을 받는데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거나 태양광, 지열, 풍력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30가구 이상이니까 아파트들은 다 대상이 되죠.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이제 23년에 지을 때는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는데 24년에 지을 때는 당연히 이제 샤시부터 다 이제 써야 돼요. 이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태양광이든 뭐든 이런 어떻게든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의무예요. 의무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비용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공사비에 다 태워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많이 늘어나면은 뭐 20, 30%도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가뜩이나 분양가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지금 탄소 중립까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양가의 전가가 된다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앞으로 공급이 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런 것들까지 과연 지금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것도 참 의문인데 저게 이제 뭐 몇 년 전에 시행을 했던 거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가는 것도 있단 말이죠. 물론 저 취지는 알겠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물가에 지금 저런 것들까지 하는 게 참 시기가 참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앞으로 공급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참 많은데 지금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그러니까 아마 추석 전에 발표하겠죠. 대대적인 어떤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9월 중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러면은 이제 추석 전에야 아마 한 일주일 전쯤 그 정도쯤에는 발표를 해야 여론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추석 때 가서 이제 가족들끼리도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한 9월 뭐 한 15일에서 한 20일쯤에 나올 그럴 걸로 한번 예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고전에 나올 거면은 뭐 다음 주나 발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9월 중이니까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뭐 대략적으로 뭐 예상을 해보는데 요 공급 대책이 어떤 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어떤 뭐 공사비 증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어떤 게 나올지 좀 의문이에요. 의문인데 아주 파격적인 어떤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급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지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9월에 나오는 공급 대책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